자,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봅시다. 자, 특징은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판매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거는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투자자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재고자산의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설명드렸죠. 빌딩을 갖고 있어 이제. 빌딩을 뭐하러 갖고 있니? 내다 팔려는 사람이야. 빌딩 사다가 빌딩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시고 재고자산이니까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내다 팔려고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려고 한다. 투자부동산. 이게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이야? 판매 목적이면 상품. 영업활동에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토지라고 불러요. 투자 목적이라고?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되려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두 번째, 자, 이 자산은요,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연도 동안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미래 용역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 이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이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1년 쓰고 말 거면 자산 처리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형태를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인 감가상각비라고 하게 됩니다. 취득할 때는 자산, 그리고 이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비용인 감가상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되는 공구, 기구,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분류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다. 세 번째가 물리적인 형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형자산의 특징이에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 그리고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이 있는 자산. 그래서 그 용역 잠재력이 소비되는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인식 기준 한번 봐두십시다. 자, 유형자산, 인식이라는 얘기는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준이 뭐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그 원가가 측정이 안 되면 장부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그건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 보십시다. 요거 정도는 뭐 회계 1급에서 다 배웠던 거죠. 처음에 토지, 땅. 토지라는 이름은 개정 과목이니까 요 요건이 충족돼야 토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영업활동이 아니면 뭐 상품, 아니 영업활동이 사용할 게 아니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으로.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거 뭐야? 재고자산이잖아. 상품. 비업무용 토지. 영업활동에 안 쓴대. 그럼 나머지는 뭐야? 투자활동이겠죠.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제외시켜라. 그 다음에 건물. 이 이름을 쓰려면 영업활동에 쓰려고 이렇게 어떤 상가나 빌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그런 건물들하고 그 건물들의 부속 설비 있죠. 냉난방, 전기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 설비를 포함해서 이 건물의 부속 설비, 전기통신 설비 이런 것들 따로 무슨 계정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묶어서 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축물.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 위에,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뺀 나머지 걸 다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그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기타 토목 설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장치, 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예요. 기계장치는 뭐라고요? 기계처럼 생겼다고 다 기계가 아니야.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걸 보고 기계장치라 그래. 그래서 뭐 회계의 1급인가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샀대요. 노래방 기계가 기계장치야? 노래방 기계로 뭘 만들어? 예? 아니죠. 저런 것들은 그냥 비품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운송설비라든지 기타 부속설비를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건설 중인 자산. 노래방 기계는 기계가 아니야.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내가 유형자산을 직접 만든다. 그때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유형자산을 밖에서 차온다. 그러면 지출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말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취득 완료 시까지 지출된 금액을 처리하는 임시계정이고 취득이 완료되면 본계정으로 돌립니다. 이건 이제 선급금하고 같은 개념이죠. 뭐 건물을 지어달라고 계속 돈을 줘. 이렇게. 그러면 선급금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 완공이 됐네요. 또는 건물 내지는 기계가 완성이 되면 본 계정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싹 빼고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기계면 기계장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유형자산 요거 이외에 차량 운반구, 선박, 비품, 공구기구 등이 있다. 자, 이런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통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하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한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하면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쓰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 여기 없잖아. 항공기를 기계장치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 항공기가 돌아다니면서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항공기를 만들어 쓰면 되고 해운회사의 선박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반면에 기계장치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라고 하지 않고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서비스 업종 중에 뭐 커피를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커피 제조기. 근데 그게 별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타의 유형자산을 분류할 수도 있다.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